네, 이번에는 다이내믹한 어떤 그 성적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학생들의 성적이 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곳에 학생들의 이름을 입력할 때 해당 학생의 점수로 바뀌고 그 해당 학생의 점수가 그래프로 표현되는 그런 엑셀 시트가 되겠습니다. 윤세영 학생의 경우 보면 85, 90, 90, 80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윤세영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윤세영의 학생 점수로 바뀌고 또 해당 그래프도 그 학생의 점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학급 평균 항상 학생별로 대체로 이 학생이 학급 평균에 비해서 성취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트로 바뀌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샘플 자료를 가지고 또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에 학생들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급 평균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은 여기에서 바로 평균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학급 평균도 전부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요. 윤곽선을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급 성적 통계표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그 해당 차트를 불러오고 이름을 입력하면 점수를 불러오고 차트를 이쪽에 그려주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곳에 그 평균을 먼저 점수를 불러오는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불러올게요. 이퀄 한 다음에 리포트 1 점수에서 이게 평균이죠. 그래서 이 칼럼을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리포트 1에 느낌표가 들어갔어요. 이건 뭐냐? 시트 이름의 느낌표 뒤에 셀의 이름을 주어주면 그 값이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겨보면 그대로 상대 주소로 767481이 따라오게 돼요. 이렇게 767481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VLOOKUP 함수를 활용해서 이 점수를 불러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누군가의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을 참조해서 앞에서 해당 이름에 해당하는 과목 점수를 불러오면 되잖아요. 이제 국어 점수부터 한번 해보죠. 그럼 이곳에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해보죠. VLOOKUP하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뭔가 lookup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lookup value가 필요해요. 지금 이름을 보고 할 거니까 요 이름이 있는 요 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곳은 C의 5예요. C의 5를 읽어다오. 그런 다음에 테이블에서 C5를 참조해서 테이블을 찾아가는데 이 테이블은 어디 걸 이용하냐? 리포트 1에 있는 이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이 테이블 그대로. 자, 이 테이블을 이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컴마.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테이블을 읽는데 칼럼을 몇 번째 걸 읽느냐? 그럼 국어 점수이니까 두 번째 칼럼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유사일치하는지 정확히 일치하는지. 근데 이름이라도 혹시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고 이런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니까 그냥 유사일치 값으로 넣어보죠. 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앞에 있는 학생 중 소연이 학생이 35점이 잡히는지 볼까요? 자, 김소연 35라고 잡히죠. 확실하게 값이 맞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잡아당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세요. 자, 여기 D5 요거를 D5를 읽어라 그랬으니까 국어 점수가 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항상 요 자리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C5는 항상 이름이 입력될 자리니까 절대 주소를 써야 돼요. 우선. 자, 그래 놓고 또 당겨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죠. 여기 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이 경우는 수학 점수를 읽는데 요 C5에서 앞에서 똑같은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이 경우에 리포트 1에 C1에서 G18로 바뀌었어요. 리포트 1에 가보면 C1에서,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다 택해줘야 되는데 이동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자리를 절대 주소로 이제 해결 방법이 여기 B1에서 F18까지를 물론 절대 주소로 이렇게 바꿔줘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잡아당겨 보면 30으로 다 통일돼서 나오겠죠. 그런데 30으로 통일되는 이유는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국어는 두 번째 칼럼이라 2가 맞지만 수학의 경우는 여기가 세 번째 칼럼이 돼요. 세 번째 칼럼 엔터. 그리고 이 자리는 사회니까 이 자리가 네 번째 칼럼. 그죠? 그리고 과학은 다섯 번째 칼럼이 돼요. 다섯 번째 칼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연이 학생의 35, 80, 40, 50이라는 점수가 그대로 불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빈이 학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예빈, 전예빈. 바꿔보면 62, 95, 65, 85. 62, 95, 65, 85로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점수가 제대로 불러지는 건 확인했어요. 근데 아까 그 리포트 1에서 이 절대 주소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가 있냐면 이 레퍼런스로 이용할 그 표 자체에 이름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합니다. 그럼 현재 이름이 학급 성적 통계표라고 이름이 입력됐어요. 확인해서 가볼게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이 자리 바로 레포트 1에서 아까 이 자리를 만약에 저 이름으로 만약에 입력을 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나 보세요. 레포트 1에 가서 이걸 그대로 끌어당기면 이름으로 이 자리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렇게 VLOOKUP 함수가 아주 단촐해졌어요. 그것을 당기고, 자, 그러면 아까처럼 상대 주소, 절대 주소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으로 등록이 된 걸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다만 바꿔줄 것은 이 자리에 칼럼만 해당된 이름으로 지정된 테이블에 3, 4, 5가 되나요? 2, 3,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이 자리가 5. 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VLOOKUP을 쓸 때에 해당 참조 부분을 이름을 정의해 두고 참조를 하게 되면 지금 보듯이 그 절대 주소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VLOOKUP 함수에 사용된 인수가 훨씬 한눈에 보기 편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에 이름이 없을 때의 문제, 아직 이름을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없을 때 이런 뭔가 오류 메시지 비슷하게 나와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이름이 있는 이곳이 공란인가, 이렇게 이름이 없는가를 점검해서 없으면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이름이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사용한 이 결과를 달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셀에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게 함수 중에 isBlank가 있어요. is 해당 셀이 블랭크인가. 그래서 인수를 불러보면 하나예요. isBlank. 예를 들어서 이 셀 isBlank인가 하고 엔터를 쳐보면 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if문을 쓰는 거죠. 뭐 if 한 다음에 isBlank라는 함수를 그대로 동원해서 어디가 isBlank예요? 이 자리가 isBlank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참이면 저렇게 VLOOKUP isBlank가 참이라는 얘기는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좀 넣어다오 그런 표시를 주자 이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블랭크가 거짓일 때가 이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원래대로 VLOOKUP 결과를 제시해다오.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지금 괄호 문제이니까 빠져나가 보면 이름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 놓고 요거를 다 당겨서 나머지도 이름은
자, 이 경우에는 이 자리가 D5로 바뀌어서 그렇죠. 여기서 C5 역시 절대 주소를 써주겠습니다. 절대 주소 써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C5에 절대 주소 엔터 해놓고 당겨주겠습니다. 그럼 다 이름은 나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름이 들어가면, 만약에 아까 뭐 허지수 학생이 있었나요? 이렇게 보면 허지수 학생이 다 100점이 맞나요? 레포트 안에 가보면 허지수 학생 아닌데요. 뭐가 잘못됐나 확인해 봅시다. 이즈블랭크에서 이름은 나오 블랭크 때 나오고, 그렇지 않은 VLOOKUP에 C5 이름을 본 다음에 통계표에서 두 번째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군요. 세 번째 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제로, 마지막으로 이건 다섯 번째 칼럼의 제로죠. 다섯 번째 칼럼의 제로. 네, 이제 170, 80, 95, 170, 80, 95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물은 그냥 뭐 데코레이션을 여러분들 다 이제 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여기다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용하는데, 자, 그것을 삽입에 가서 역시 그래프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추가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허지수 학생의 개인 점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평균의 경우에 요거는 별도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해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름을 바꿀 때마다 이쪽에 있는 이름 아무나 오종민 학생 쳐볼게요. 오종민 학생 치면 표에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또 그 오종민 학생의 과목별 점수가 바뀌면서 평균에서의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 놓고 이 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꾸는 것은 디자인의 이런 레이아웃 바꿀 수 있었죠. 또는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트 스타일을 또 다양하게 바꿔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또는 저기 레이아웃에 가서 또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자기가 원하는 레이아웃 더 추가하거나 서식을 이용하면 다양한 모습으로 차트를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름만 입력하게 되면,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름은 이렇게 사인이 나오고, 없으니까. 그리고 이곳에 실제 학생의 점수가 들어간 서운수 해볼까요? 서운수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결과값이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런 엑셀 시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